네, 이번 영상에서는 2019학년도 경찰대학 1차 시험 수학 영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를 보면 여기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주어져 있고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통해 뭘 알 수 있냐? 얘는 A2가 두 개 있음을 알 수 있죠. 왜? 얘가 A2에서 D만큼 빠진 거고 얘는 A2에서 D를 더한 거니까 두 개의 A2가 10이란 걸 알 수 있고 2로 약분해주면 A2가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 마찬가지의 원리로 A7이 20임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게 얘랑 얘랑 더하면은 A13이 두 개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총 4개의 A13을 구하라는 말이고 우리는 일반 항을 구해서 13번째 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층 올라갔죠? 이렇게 15가 커졌어요. 따라서 D는 3입니다. 공차가 3이고 뭐 우리가 7층에 대한 값을 알잖아요. A7의 값을 알고 1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번의 공차만 더 더해주면 되겠네요. 즉 18을 여기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얘 A13은 38이 되겠죠. 자, 지금 하는 설명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 등차 수열 이제 아파트 개념이라 그래서 올려놨어요, 강의를. 그거를 참고하시면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18을 올려주면 38.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38 곱하기 4, 48에 32, 4, 3, 12, 152.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요거는 우선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써주고 일단 이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7개에서 3개를 골라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거, 여기 올 거, 여기 올 거를 골라주는 거예요. 3가지를. 근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해도 되죠. 뭐 예를 들어서 3, 3, 5 이런 식으로 3, 3, 5 혹은 뭐 2, 3, 4 뭐 2, 3, 3 이런 식으로 맘대로 골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고르는 거니까 서로 다른 7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골라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골랐다고 합시다. 그럼 A는 지금 절대값이 없죠, 얘만. 그러니까 얘는 그냥 3이면 돼요. 근데 절대값 B가 3인 거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이 C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됩니다.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계산을 해줄게요. 9C3 곱하기 4. 9C3은 9, 8, 7, 3, 2, 3, 4, 4, 3, 12. 12에다가 7을 곱하면 84죠. 최종적인 정답을 84에다가 4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4, 4, 16, 4, 8에 32, 336. 4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에 4번.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면 이 명제 이거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가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말은 모든의 반대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어떠한 하나의 그 x값이라도 얘를 만족시키다. 그게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시키지 말라는 말이죠. 이 첫 번째 얘 동그라미 친 거를 여기다가 해주면 xx 2, 3,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x값은 3, 4,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모든 x값들이 얘를 만족시키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이 축이 지금 x는 1이죠. 여기에 x는 1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뭐 붕 뜨거나 또는 중근을 가지면 접한다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3가지 개형이 이제 생길 텐데 쓸게요. 3가지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 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뭐 여기 있든 간에 어쨌든 마이너스 2와 여기 3 이 마이너스 2랑 3을 넣었을 때 대입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이 이 근이 나와주면 안 돼요. 그죠? 근이 있으면 이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한 개에 대하여 얘가 음수인 만족시키는 거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어야 되니까 만족시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최소값이 뭐지? 얘를 이제 묶어줄게요. x-1의 완전 제곱 플러스 k-1 이거죠. 이 최소값이 항상 0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이 꼭지점이 0보다 커야 한다는 소리죠. 요렇게. 같아도 안 돼요. 같아도 여기서 만나니까 다 등호 있죠. 따라서 k는 1보다 커야 하므로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코시 슈바르츠인가? 그런 걸로 써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거 타원
그 이용해서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과생들 같은 경우엔. 근데 뭐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얘가 주어진 정보죠. 얘 구하라고 했죠. 자, 얘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9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그 다음에 12xy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보이나요? 9하고 4하고 여기 x의 개수가 9, y의 개수가 4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 36을 곱하라는 거예요. 4 곱하기 9를 곱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9x의 제곱 4y의 제곱이 36 이런 식으로 돼요. 즉 이 값이 36이란 거를 문제에서 정보를 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보면 산술기하가 이제 생각이 나죠. 이 둘 다 양수고 산술기하. 그럼 얘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 값은 항상 이 루트 얘네들이 곱한 거 36x제곱 y제곱 즉 얘는 6xy가 될 거고 문제에서는 12xy가 최대가 되라고 했으니까 얘 2랑 얘랑 곱하면 12xy죠. 딱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36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그럼 최대값은 이 값이 36일 되겠네요. 그러니까 36 더하기 36 최종적인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전체 집합이 1, 2, 3, 4, 5라고 했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1, 2, 3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교집합이 2개 이하라고 이렇게 했네요.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 같은 거의 개수가 2개 이하라는 말은 0개거나 1개이거나 2개이란 소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B가 될 수 있는 전체에서 뺄 겁니다. 6건으로 풀 거예요. B가 B랑 A랑 3개가 같은 거를 뺄 거예요. 왜냐면 A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가장 맥시멈으로 얘네들이 같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B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이게 3가지를 빼주면 요거가 되겠죠. 요거들이 나오는 거죠. 6건.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볼게요. 일단 B가 될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여기 A가 이렇게 있어요. 1, 2, 3이 있고 그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총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잖아요. 전체의 개수는 이제 32입니다. 그리고 3개가 다 같은 경우, 즉 B가 A를 다 품고 있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4랑 5는 여기 들어오거나 밖에 나가거나겠죠. 4 일로 들어오는 경우 나가는 경우 2가지, 5도 2가지 해서 4가지를 빼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28, 4번이 됩니다. 이렇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이렇게 보면 치환을 하고 싶어요. 다 이거 좀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로그 AB의 3. 자, 로그 AB의 3을 우리가 뭐 라지 X든 뭐 A든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어요. 라지 A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로그 BC의 3 같은 경우를 뭐 B라고 놓고 로그 CA의 3을 우리는 C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A 더하기 2B가 4가 됩니다. 또 이 두 번째 식은 얘가 B죠. B 더하기 2C가 5가 되겠죠. C 더하기 2A가 6이 되고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A가 3개, B도 3개, C도 3개.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임을 알 수 있겠죠. 3개 다 더한 게 15니까. 얘는 5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연립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A, B, C를 각각. 자, 얘 2배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식을 빼겠습니다. 얘 2배 하면 2B, 여기 4C, 여기 10 이렇게 되죠. 빼요. 위에서 아래 거 빼요. 빼면 마이너스 4C 플러스 A는 여기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그럼 아래식을 2배 해서 더해주겠습니다. 2배 하면 마이너스 7C 2배에서 빼야 되겠죠. 이렇게. 자, 2배. 얘는 그럼 8, 2A, 여기 12. 위에서 아래식을 뺍니다. 9C는 18. 따라서 C는 2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C가 2면 A 값도 2네요. 이렇게. 그럼 B 값은 1이 되겠죠. 여기 이거 이렇게 보이죠? A, B, C를 다 구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A가 2, B는 1, 2, 1, 1이에요. 그리고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여기 보면 2, 1, 2잖아요. 그러니까 A, B가 루트 3이라는 거죠. 루트 3이어야 이게 2가 됩니다. A, B가 루트 3. 또 B, C는
3이죠. BC는 3 이렇게. 그리고 CA는 루트 3이 되겠죠. 또 CA는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왼쪽을 다 곱해주면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 9네요. 따라서 A, B, C의 값은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는데 뭐 이거 그래프를 살짝 이제 표현을 해줄까요? 일단 여기까지. 그럼 쟤는 x-2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x가 2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4a, 여기가 뭐 b 이런 식으로 있대요. 6,19, 1,4 이렇게. 그리고 AB, 이 AB죠, 얘가. 이 AB랑 평행하고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 이렇게. 그러면 뭐 이 기울기가 5분의 15니까 3이죠. 이 기울기가 3이에요. 3. 이 기울기가 3이니까 얘 이 점을 뭐 t로 놓고 미분해서 그 t를 넣은 게 3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 알죠? 얘네들의 중점이 여기 되는 거. 2분의 7이죠. 이 x좌표가. 2분의 7,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되죠? 2분의 7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4분의 49 마이너스 4 곱하면 14 플러스 7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7 그냥 4분의 28이니까 4분의 21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에 평행하고 포물선 여기서 만나 접한 직선이 뭐 x는 1과 x는 6과 만나는 점을 각각 DC라고 하자. 이랬네요. 자, 해볼게요. x는 1, 여기 x는 1이죠. 얘랑 만나는 점 여기가 D, 그리고 여기 x는 6이랑 만나는 점 여기를 C라고 하세요. 그때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이렇게 요 면적 구하라네요. 이렇게. 그럼 평행사변형의 면적 어떻게 구하죠? 요 길이에다가 요 높이 곱하면 되죠. 이 높이는 뭐예요? 6에서 1 빼면 되니까 5네요. 5 곱하기 요 길이는 요 길이가 1,4죠. 그럼 얘의 좌표는 뭐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x로 시작을 할 거고 2분의 7을 넣어봐요. 2분의 7 넣으면 2분의 21, 4분의 21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4분의 21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4분의 42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그죠? 이거 직선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아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해요. 그럼 3이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2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네. 여기는 1,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그럼 요 길이는 4에다가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y좌표. 차이. 그냥 4분의 16, 얘 빼주면 4분의 25네요. 이렇게 4분의 25. 그래서 최종적인 이 면적은 4분의 125, 2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주머니 A에는 1, 2, 3, 4 숫자가 적힌 4장의 카드가 있고 주머니 B에는 1, 2, 3, 4, 5가 적힌 5개의 공이 있다. 자, 주머니 A에 뭐가 있다고? 1, 2, 3, 4가 있고 주머니 B엔 뭐가 있냐면 1, 2, 3, 4, 5가 있답니다. 여기까지.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장 꺼내고 주머니 B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낼 때 나오는 두 자연수 중 작지 않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뭐 평균을 구하시오. 자, 이 표현. 자, 작지 않은 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풀었으면 작지 않은 수라는 말이 크다가 아니에요. 크거나 같은 변수, 같은 수를 확률 변수로 놓는 거예요. 크거나 같은. 이렇게. 그럼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x에 대한 확률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뽑아서 크거나 같은 거를 이제 하랬으니까 뭐 둘 다 1, 1 나올 수가 있죠. 1, 1 이렇게. 그 다음에 2, 2 나올 수가 있고 뭐 3도 되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4가지, 여기서 5가지 해서 총 20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한 개씩 뽑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 전체는 이제 20분의 이렇게 갈 거예요. 자, 해볼게요. 경우를 세볼게요. 이제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5가 나오는 경우는 이 B에서 반드시 5가 나와줘야겠죠. 크거나 같은 수가 이제 골라진다고 했으니. 그럼 얘는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으니까 4가지의 경우가 있겠네요. 이렇게 4 되나요? 그리고 1일 때 얘가 1 나오면 얘도 반드시 1이 나와줘야겠죠. 크거나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더 큰 게 존재한다면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1,1 쌍.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 둘 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2라면
2가 골라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2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저기서도 2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1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2,1, 2,2, 1,2가 있습니다. 2가 가장 크면 돼요. 같아도 되고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3일 때 마찬가지로 3,1이 되고 3,2, 3,3까지 될 거고 또 내려와요. 여기만 3이고 여기 2 이렇게 1,3 이렇게 5개가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이제 완벽하게 잘 셌으니까 하나하나 다 셌잖아요. 이 확률의 총합은 1이 되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9, 13 얘는 그럼 7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뭐 점검해 볼까요? 얘가 4고 얘가 4면은 어떻게 돼요? 1,4일 수 있고 일관성 있게 4,1일 수 있고 4,2, 4,3, 4,4 또 3,4, 2,4, 1,4 이렇게 해서 7개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완성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이 기대값을 구해보면 이거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20분의 곱하면 1, 곱하면 6, 15, 28, 20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해 줄게요. 20분의 7, 22, 50이고 얘랑 계산하면 70, 2분의 7이죠. 이렇게 약분해주면 정답은 2번입니다. 8번의 정답은 2번.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많이 봤나요? 요거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함수로 gx라고 있고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우선 여기 2가 들어있죠. 그럼 얘는 2, 지금 어디 지나요? 2,2를 지나네요. 2,2를 지나고 또 여기 10이 나와주려면 얘는 8 더하기 2 이렇게 되면 되는데 x가 그럼 3이면 되겠네요. x에다 3을 넣으면 8 더하기 2가 돼서 10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3,10을 지나요. 이렇게. 자, 뭐 fx는 이렇게 올라가는 놈입니다. 그쵸? 이 정도 그려주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이 2부터 10까지 gx를 구하라고 얘가 이제 fx 그래프인데 자, 영역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보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여기입니다. 되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커다란 네모 있죠. 여기 이 네모에서 이 초록색으로 빗금치는 요 영역과 또 이 보라색으로 빗금치는 요 영역을 갖다가 빼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빗금친 빨간색으로 빗금친 영역이 나오게 되겠죠. 해볼게요. 이 네모난 직사각형은 30입니다. 빼기 이 초록색 4 빼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자, 얘는 계산 위에다 할게요.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이 fx 나와 있어요. 적분해주면 돼요. 자, 4분의 1에 x 뭐 치환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갈게요. 이렇게 4 치환하기가 귀찮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 3을 한번 넣어볼까요? 3 넣으면 2의 4승이니까 16이죠. 4가 될 거고 3을 넣으면 2는 4 그럼 2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빼기 2를 넣어요. 그럼 1이네. 4분의 1이고 2를 넣어요. 마찬가지로 1이죠.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자, 이 값이 우리가 지금 빼야 될 값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6이죠. 6을 빼주고 얘는 더해주는 거죠. 4분의 3이니까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그럼 계산을 이제 해주면 얘랑 이렇게 없어지면서 20이 되고 20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20은 4분의 80이죠. 4분의 83, 5번.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9번 문제 깔끔하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 요 2차 함수 위의 점 어떤 P가 있어요. P가 있고 여기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자, Y축과 만나는 점을 Q 그리고 점 P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X축과 평행한 직선 두 개의 정보를 줬어요. 그때 이 PQR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이거를 구해라 뭐 이런 이야기네요. 아, 그러면 얘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개형을 볼까요? 뭐 Y절편 찍어주고 축 정도 이제 한번 그려주면서 개형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x-4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생겨먹네요. 그러면 여기라고 하고 여기 한 17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납니다. 이게 축의 방정식이죠. 4,1이 여기 축이죠. 4,1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0, 여기는 뭐 8. 8일 때 또다시 17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면 t가 1에서 3 사이래요. 그럼 t가 여기 근처에 있다는 거네. 그럼 t가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p 이렇게 점 찍어 보면 p 여기서의 접선이 그럴게요. 접선 긋고 얘가 y축하고 만나는 그 점을 q라고 하자. 이렇게 하자. 그리고 점 p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얘죠.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그려서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해라. 이렇게 여기가 r입니다.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st가 최대가 되라. 뭐 이랬네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p의 좌표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다 이제 구해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t죠. t. 여기 x좌표. 이 t 곱하기 여기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 접선을 구해서 걔 y좌표에서 이 p의 y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자, 접선의 방정식 빨리 구합시다. 얘 미분해서 일단 t 넣을게요. 2t-8 기울기가 되겠죠. x-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7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0을 넣은 이 값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t에다가 요거를 이제 계산한 값이 얘의 y좌표가 되겠어요. q. 그럼 그 q에서 r의 y좌표인 얘를 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빠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만 남게 되네요. 얘만. 오케이. 자, 그리고 2분의 1 안으로 넣어줄게요. 바로 그냥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4t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얘를 t를 묶어요. t의 제곱 그 마이너스 t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얘가 언제 최대가 되냐요? 그 t 값을 이제 구하라고 한 건데 뭐 미분에서 0 되는 순간을 뭐 찾아도 되고 그래프 개형을 한번 봐주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3차 함수 개형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수험생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2대1 내분점이죠. 항상 2대1. 그러면 전체가 4니까 한 칸당은 3분의 4일 거고 여기는 3분의 8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x값은 3분의 8이 되겠죠. 미분에서 실제로 0 되는 값이 3분의 8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 5번입니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를 볼게요. 뭐 백인 80%, 흑인 10%, 동양인 10% 세 인종으로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이 있는데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자, 일어났고 목격자는 범인은 동양인이다. 범인이. 라고 했는데 가까이서 범인 얼굴을 본 것은 아니고 CCTV도 없었대요. 그래서 어두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저녁에서 뭐 신빙성이 없다. 많은 테스트를 했다. 그랬더니 목격자가 얘 동양인이라고 했던 그 목격자가 인종을 옳게 판단했을 확률이 모든 인종에 대해서 동일하게 90%였대요. 0.92다 확률이. 그죠? 0.9이고 인종을 이제 잘못 판단하는 경우는 백인을 동양인으로 또는 뭐 흑인을 동양인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여기 핵심 포인트. 목격자가 동양인이라고 진술한 범인이 실제로 동양인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이 말은 얘가 백인을 봤는데 동양인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흑인을 봤는데 동양인으로 했을 수도 있고 진짜 동양인을 보고 동양인이라고 했을 수도 있죠.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전체 경우가 됩니다. 각각. 근데 하필이면 실제로 그게 동양인이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조건부 확률이죠. 백인이에요. 일단 10분의 8의 확률, 즉 0.8의 확률로 백인이면 걔를 잘못 본 거죠. 동양인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걔를 알아볼 확률이 이제 0.9니까 잘못 볼 확률은 10분의 1이 됩니다. 더하기 얘는 뭐 백인인데 동양인이라고 할 확률. 또 흑인인데 10분의 1 확률로 흑인인데 걔를 동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말해서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10분의 1의 확률로 진짜 동양인인데 얘를 10분의 9의 확률로 맞춘 거예요. 동양인이라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세 가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경우입니다. 진짜 동양인이었을 확률. 이렇게. 그러니까 분모 문제에 100을 곱해주면 이렇게 없어지고 8 더하기 1 더하기 9분의 9니까 최종적인 정답이 뭐가 되죠? 이렇게 18분의 9. 즉 2분의 1이 되겠죠. 약분하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 여기 fx가 이렇게 있죠.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1의 두 교점이 이거랑 이거이다.
뭐 두 점 PQ와 곡선 뭐 fx 위에 다른 두 점 RS를 꼭지점으로 하고 꼭지점으로 하는 이 직사각형 PQRS의 넓이가 30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C가 음수다? 뭐 이런 조건이 하나 있네. 그러면 이게 뭐 마이너스 2나 뭐 마이너스 3 요런 정도가 되겠죠. 음수니까 C가 음수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렇게 있을 때 자, 점근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X의 점근선. 이게 바로 X는 C가 됩니다. X는 마이너스 C가 되겠죠. 마이너스 C. 이렇게. 그죠? 그리고 0,1과 3,4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직선이 가고 있는데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가고 있는데 0,1 이 p라는 점과 뭐 3,4가 어딘지 몰라요.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네 둘에서 이제 두 교점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교점이래요. 그리고 뭐 두 점 PQ와 이제 잘 봐요. 그러면 우리가 y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좀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개형이 이게 이렇게 되나 봐요. 여기서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겠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을 다 좀 써볼게요. 자, 어떻게 쓰냐면 여기 0,1을 지난다고 했고 여기에 3,4를 지난다고 했죠. 그럼 이 길이가 3, 3 올라갔으니 3 루트 2입니다. 요렇게. 자, 요 길이가 3 루트 2예요. 그리고 이 면적이 바로 30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5 루트 2가 되겠네요. 요거 두 개 곱하면 30. 그죠? 근데 지금 자, 그러면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이게 5만큼 커지고 5만큼 줄어드니까 여기에 좌표는 8, 마이너스 1. 그죠? 얘는 5,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좌표가. 그럼 뭐 지나는 점 4개를 알고 뭐 모르는 문자 3개밖에 안 되니까 넣어주면 그냥 답이 나오겠네요. 계산을 해주면. 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풀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다른 방법은 여기서 그 원래 유리함수라는 거는 이 점근선의 교점 x는 몇, 뭐 y는 몇, 그 점근선의 교점 있죠. 그 교점이랑 대칭을 이루지 않나요? 얘랑 그 점근선 기준 대칭, 얘도 대칭. 그러니까 뭐 대칭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또는 우리가 뭐 지나는 점 다 아니까 넣어서 계산을 해도 돼요. 근데 뭐 계산으로 풀어볼까요? 뭐 0,1 같은 거 넣어주면 0 넣으면 c분의 b가 1이다. 이런 식 하나. 1번식. 2번식 3,4를 넣어요. 자, 두 번째 3,4를 넣어주면 3 플러스 c분의 3a 플러스 b가 바로 4가 나온답니다. 또 세 번째 뭐 넣을까요? 뭐 5, 마이너스 4, 5 넣어볼까요? 5 플러스 c분의 5a 플러스 b가 바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이 식 3개 이용해서 풀면 되겠네요. 모르는 문자 3개니까. 자, 빠르게 계산을 해주면 얘는 b랑 c랑 같다고 했으니 b 대신에 다 c라고 씁니다. 그리고 양변에 얘는 3 플러스 c를 곱해주고 얘는 5 플러스 c를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12 플러스 4c가 돼서 이 왼쪽으로 넘어오면 3a 마이너스 3c가 12. 즉 a-c는 4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5 플러스 c를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넘기면 5a 플러스 5c는 마이너스 20이에요. 즉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4임을 알 수 있죠. 위아래 두 식을 더해주면 이렇게 2a가 0이네요. 따라서 a의 값은 0임을 알 수 있고 b는 b랑 c랑 같죠. 이렇게 마이너스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fx 완전 구했네요. 이렇게. 자, c랑 이게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최종적인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4, 즉 4번 3분의 2가 정답이 됩니다.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이죠, 이게. 자, a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요 극한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a n 플러스 1을 넣은 걸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n 플러스 1 팩토리얼의 4제곱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나누기, 자, 우리가 지금 a n 플러스 1 구하고 있는 거죠. pn, 그러면 pn 플러스 p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n 플러스 1 들어가주면 이것 분의 자 이것 분의 이렇게 써주고 an 쟤는 pn의 팩토리얼 분의 n 팩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n 플러스 1의 4제곱에 이 n 팩의 4제곱이죠. 이게 이렇게 없어지네요. 돼요? 이것만 남고 그리고 얘는 자 한번 써볼까? 이 위의 식은 pn 플러스 p 이렇게 되고 플러스 1의 4제곱 pn 팩 이렇게 되겠죠. 자, 얘 일단 쓰고 얘보다 하나 작은 이렇게 점점점 가다가 pn 플러스 1까지 오고 그 다음엔 pn 팩토리얼이니까 얘랑 걔랑 없어지겠죠. 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얘를요.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수렴한다고 했어요. 0이 아닌 상수로 수렴을 할 때 라고 했으니 이 밑에가 지금 4차잖아요. 위에도 4차가 돼야 됩니다. 즉 이게 4덩어리가 돼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2, 얘가 플러스 3,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p는 4인 거예요. 4. 그래야 얘가 3이고 그 다음 게 2고 이게 1이죠. 그러니까 p가 4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p가 4라는 걸 줬어요.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한 요거 알파는 이 n의 4제곱의 개수니까 p의 4제곱으로 가겠죠. 이게 4덩어리니까. 그럼 p의 4제곱, 즉 4의 4제곱은 2의 8승이에요. 2의 8승이 돼요. 이렇게.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8, 5번입니다.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8개의 점이 놓여 있다. 이 중 3개의 점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빠르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죠 이렇게. 자, 이 8개의 점들 중에서 3개를 고르는 8C3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둔각 삼각형이 되라고 했으니까 둔각 삼각형을 한번 보면 뭐 요런 게 있겠죠. 이런 둔각 삼각형이 있을 거고 그럼 얘는 이제 둔각이니까 뭐 이등변이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하면서 이게 8개가 있겠죠. 주인공이 8개. 그리고 또 다른 둔각 삼각형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 되나? 이렇게. 그죠? 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기준으로 돌려서 봤을 때 이 왼쪽은 좀 길고 오른쪽은 조금 짧은 이렇게 둔각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8개가 있겠죠. 또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좀 반대로 이번에 여기가 좀 길고 여기가 여전히 짧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둔각. 이번엔 얘 기준으로 왼쪽이 조금 짧고 오른쪽이 좀 더 긴 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또 8개가 있겠죠.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요렇게 되면서 이게 직각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둔각은 뭐 이게 끝입니다. 자, 계산을 해줄게요. 8, 7, 6, 3, 2 분의 3, 8에 24겠죠. 그럼 3, 2, 6, 즉 56분의 23. 뭐 나눠볼까요? 일단 8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7분의 3 바로 되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14번의 정답은 3번. 15번 문제를 보면 여기 좀 지울게요. 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해요. 이때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이 적힌 수가 다음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홀수라고 하네요. 그리고 곱한 건 15의 배수래요. 그러면 이 A, B, C, D 더한 게 홀수라는 말은 자, 첫 번째 경우 홀수 3개가 홀수이고 나머지 1개가 짝수라는 말과 같죠. 또 두 번째 홀수가 1개이고 나머지 3개는 짝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를 볼게요. 15의 배수는 이제 3 곱하기 5죠. 근데 얘 5는 다른 짝수랑 만났을 때 10, 또 2랑 만나면 10이죠. 2랑 곱하면 4랑 곱하면 20, 6이랑 곱하면 30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그냥 얘 자체로서 쓰여야 합니다. 누구 뭐 짝수랑 만난다는 둥, 뭐 홀수 3이랑 곱해지면 뭐 15 이런 거 없죠. 숫자. 그러니까 얘는 5로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5여야 합니다. 여기서도 얘는 반드시 5여야 돼요. 얘는 5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 3 같은 경우는 6으로서 나올 수도 있죠. 2랑 곱해졌을 때. 그리고 3이랑 곱해지면 9죠. 9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9가 들어있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얘네들로서 표현이 되니까 이 3은 G로 쓰여도 되고 6으로 쓰여도 되고 9로 쓰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써볼게요. 홀수들, 짝수들. 이 반드시 한 개가 5여야 되고 얘네들은 3, 6, 9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체에서 포함을 안 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6건으로. 그게 더 빠르니까. 자, 6건. 그럼 여기 이미 5가 골라졌고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 4시 2, 6가지죠. 그 6가지에다가 여기 2, 4, 6, 8에서 이 짝수는 4개 중에 하나가 되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6, 4, 24가 전체 경우입니다. 거기서 뺄 거예요. 뭘 빼냐. 3, 6, 9가 아예 안 포함되는 경우. 그러니까 3 안 포함되고 9도 안 포함되고. 그럼 1하고 7이 반드시 그냥 자동으로 오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리고 여기선 6이 오면 안 되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오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21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 경우는 이거를 만족하게 이게 다 더해서 홀수가 되게 만족하게 4개의 숫자를 뽑는 경우의 수는 21이 됩니다. 21개. 그리고 홀 짝짝짝은 얘는 반드시 5죠. 그럼 짝짝짝 중에서 6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럼 전체는 원래 4개 중에서 3개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즉 한 가지를 빼주면 3가지인 경우가 되겠죠. 6건으로 그려주면. 얘는 3가지네요. 그럼 전체는 24가지가 될 거고, 이거 해당 경우는 24가지가 될 거고, 우리가 뭐 4개를 이제 뽑는 거니까 배열은 그냥 둘 다 약분되니까 무시하면 되죠. 9C4 이렇게. 곱하기 뭐 4팩, 얘도 그럼 다 4팩들 해줘야 되죠. 아까 고르은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주면 9, 8, 7, 6, 4, 3, 2, 1, 4, 2, 8 약분하면 2 곱하기 7 곱하기 9 남았네요. 2, 7, 9 남고 위에는 24가 있습니다. 자, 2로 약분 12, 3으로 약분 4. 따라서 최종적으로 21분의 4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번 문제를 보면 이 양의실수 t에 대하여 t가 양의실수래요.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좀 읽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다. 나머지 점들은. 자, 뭐냐면 일단 P0는 A라고 하네요. 이렇게. 볼게요. 또 자연수 N에 대하여 그 전 Pn-1의 값에서 Pn까지 정사각형 ABCD 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따라서 가는 경로의 그 길이라고 하네요. 길이.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뭐 실수 t의 최소값.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바로 이런 거인 t에 의해서 정해지는 점 P0, 1, 2, 3 이렇게 쭉 가는 점들 중에서 무수히 많은 점들이 변 DA 위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죠? 자, 그럼 P1을 한번 구해볼게요. P1이 어디죠? 얘네다 1 넣어보면 P0에서 P1까지 가는 건 T의 제로니까 그 길이가 1. 여기가 P1이네요. 이렇게. P1 됐나요? 그럼 2를 넣어보면 T만큼 가래요. 그럼 T에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T만큼 가. 근데 그게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T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1보다 좀 작네. 무조건. 그러니까 이만큼 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뭐 P2 이런 식으로 돼요. 그 P3도 갈 거고 P4 갈 거고 여기 찍히겠죠. 근데 이게 뭐 상당히 어느 정도 이렇게 크냐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을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변 DA 위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봐요. 얘는 무조건 일단 1보다 작잖아요. T가. 그죠? 얘는 그러면 이 따라가는 경로들을 이렇게 다 합치면 저 경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R분의 초항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변들을 다 합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따다다다닥 맺히려면 일단 여기 3보단 커야겠죠. 여기 한번 맺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 얘가 3보단 큰데 3보단 커요. 근데 4가 되면 돼야 돼요. 일단 안 되죠. 여기서 이게 다 합친 게 따다다 이게 다 합친 게 한 사이클 안에 이렇게 돌 때 한 사이클 한 번 안에 이게 다 표현이 된다면 뭐 P2 여기 있고 P3 뭐 여기 있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여기 이렇게 점점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더 이상 넘으면 안 되니까 이게 4보다 작게 모든 게 끝나야 돼요.
근데 이게 아까 같이 1보다 조금 작게 P2 여기, 뭐 P3 여기, P4 여기, P5, P6, P7, P8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막 몇 바퀴 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사이클 안에 되면 이게 주기가 4니까 7에서 요 값이 4, 이거 8 이렇게. 그리고 또 두 바퀴,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으니까 4를 더해주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쭉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t에 관해서 이제 표현을 해야겠네요. 여기 이제 t에 관해서 표현을 했으니까 문제로 좀 이해를 하려면 t에 관해서 자, 이거 지울게요. 여기가 얘보다 1 크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k랑 문자 겹치니까 m이라고 할게요. m. 그러면 m 플러스 1이죠. 그럼 역수를 하면 이게 1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이게 m 플러스 1분의 1 n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양변에 1을 빼요. 빼기 1 이렇게.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n분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t가. 그리고 얘는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m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네, t의 값의 범위예요, 이게. 그러면 이 문제에서 40분의 39라고 지금 t를 표현했으니까 이 m이 몇이죠? 40분의 39가 나오면 m이 39죠. m이 39 이렇게. 그럼 m이 39면 얘는 39분의 38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런 범위가 이제 구조하셨는데 자, 39분의 38이잖아요, 현재. 그러면 이 k의 값은 얘도 되고 얘보다 조금 쥐꼬리만큼 큰 값도 되고 걔보다 조금 더 큰 값도 되고 하여튼 얘 이상이면 되는 거죠. 이 k가. 근데 문제에서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k 안에 들어올 그 숫자는 얘가 됩니다. 얘가 최소가 되겠죠. 39분의 38이. 이렇게. 왜냐면 얘보다 좀 더 커도 돼요. 뭐 39분의 38.000001 이것도 이제 올 수 있겠죠. k에. 얘보다 크면 되니까. 근데 가장 작은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 한 사이클 만에 끝날지 두 사이클에 끝날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좀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됐죠?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1에 대하여 곡선 밖의 점 a, b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개수가 3이다. 자, 이 곡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이 곡선이 y는 x세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이 밖의 점 a, b가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밖의 점에서 접선 그었다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t, t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 얘네 둘이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나오라는 말은 이 접점이 3개가 나오라는 말이죠. 즉 t의 값이 3개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곡선 밖에 있는 점 a, b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뭐 여러 가지 세우는 방법이 있겠지만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과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균 변화율은 t-a분의 t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이거랑 뭐랑 같죠? 여기서 순간 변화율인 3t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죠? 양변에 t-a를 곱해주면 자, 전개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3at 제곱이 돼요. 자, 이걸 넘겨요. 2t의 세제곱 요렇게 얘는 마이너스 3at의 제곱 그다고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요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게 여기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세 근을 이제 가지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냅두고 저 1-b를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제곱 이건 t제곱으로 묶어볼게요. 요렇게 그럼 2t-3a가 돼요. 그럼 t의 값은 0과 2분의 3a가 되겠죠. 요렇게 여기는 a입니다. 됐나요? 여기가 2대1 내분점이니까. 그럼 이 저 1-b라는 얘가 이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a를 넣은 이 값보다는 커야 되고 이 0보단 작아야 됩니다. 1-b가. 즉 1-b가 0보단 작아야 되고 a를 넣으면 뭐죠? 여기다? a제곱 여기다 a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되네. 곱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보다는 커야 돼요.
됐나요? 그럼 점 AB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라고 했으니 여기 이거 영역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 좀 지우고 영역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풀어줄게요. 양변에 일단 마이너스를 한번 그려볼까요? 곱해볼까요? 그럼 B-1이 부등호, 여기 이렇게 되고 부등호 1로 바뀌겠죠. 이렇게 A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는 A 세제곱 플러스 1 요런 게 하나 나오고 또 얘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영역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A, B니까 A축, B축. 얘는 Y는 Y 세제곱 플러스 1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B는 1 이상, 1보다 커라. 여기가 이제 1이니까 이 이상이 되면 됩니다. 얘는 이제 B는 1이에요. 이 이상이 되라고 했으니 더 작으라고 했으니 아래쪽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영역이 됩니다. 이제 범위가 이제 A가 0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 여기 0이고 여기 이렇게 1이 있겠죠. 됐나요? 여기 값을 구해야 합니다. 1을 넣어주면 여기다 1을 넣어주면 여기 값은 2네요. 이렇게 여기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여기 적분해서 여기 면적인 1을 빼주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검은색 빗금친 영역이 나오겠죠.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 함수 적분하면 여기 있죠. A 세제곱 플러스 1 dA A 적분해주면 4분의 1 플러스 1 즉 4분의 5가 되네요. 4분의 5에서 1을 빼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4분의 1,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네,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면 여기 경계값, 이게 가우스가 나와 있죠. 그럼 이 가우스가 언제 값이 변하느냐 그런 걸로 이제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좀 나눠볼게요. 이 가우스 4x 얘는 그 x 값이 x가 a 이제 이 x가 4분의 1일 때 1이 되죠. 4분의 2일 때 2가 되고 4분의 3일 땐 3이 되고 4분의 4일 때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4가 되고 나오죠. 이렇게. 자, 그리고 가우스 6x 얘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쓸게요. 이 네 개의 특징들을 한번 우리가 한눈에 보기 위하여 이렇게 봅니다. 2, 4, 6 있는데 여기 범위가 0부터 5기 때문에 이렇게만 쓸게요. 얘는 4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각 영역에서 이 f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얘네 둘 다 x가 2보다 이제 작거나 같으면 값이 작거나 같으면 아니라 2보다 작으면 즉 a가 0에서 2 사이이면 첫 번째 0에서 2 사이면 얘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fx가 뭐가 되는 거죠? 가우스 4x 빼기 가우스 6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경우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2에서 4일 때를 봅시다. 그럼 fx는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있고 2에서 4 사이면 얘는 뭘로 나와요? 3점 몇이 들어가니까 항상 1로 나오죠. 1 이렇게. 그리고 2에서 4 사이의 값이 여기 들어가면 여전히 0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영역. 문제에서 a가 5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볼게요. 그럼 fx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얘네들은 이제 그대로 있고 정수 영역. 자, 값이 변하지 않죠. 이렇게 써주고 이 4에서 5 사이의 값이 여기 들어가면 뭘로 되죠? 얘가 4점 몇으로 들어가면 2로 나오죠. 얘는 4점 몇 들어가면 1로 나오니까 2에서 1을 빼주면 가우스 씌어서 빼주면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영역을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누고 그 경계점들도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역은 이 0에서 2 사이래요. 0에서 2 사이에 이 fx가 언제 불연속이 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얘가 언제 불연속이 되냐. 자,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겹치는 거 4분의 2일 때 얘는 6분의 3일 때 이런 거 있죠. 2분의 1일 때. 그러니까 x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얘도 2분의 1 돼서 2로 나오니까 변화가 있고 얘도 2분의 1 들어가면 3으로 나오니까 정수가 딱 되면서 얘가 변화가 있죠. 걔보다 좀 더 크냐 더 작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즉 공통인 그 배수들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얘네 둘이 바로 그 상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공통 상쇄가 발생하면서 연속이 나와요. fx가.
근데 fx가 불연속이 되라고 했잖아요. 이 fx 값이. 그 말은 얘나 얘 중에 어느 한 놈만 불안정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해줄 건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은 어떤 영역을 생각을 해볼 거냐면 0에서 1 사이를 볼게요. 그러면 1에서 2 사이일 때, 2에서 3 사이일 때 얘네들이 다 그 불연속적인 점의 개수가 같겠죠. 그쵸? 어차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럼 얘 0에서 1 사이에서 불연속이 몇 개냐를 일단 세워주면, 자 0에서 1 사이니까 이 3개와 6분의 5까지 이 5개가 후보인데, 이 2분의 1일 때는 동시에 연속이라는 거예요. 연속. 그죠? 연속.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는 아니다. 2분의 1일 때는 아닌 겁니다. 따라서 4분의 1, 4분의 3, 6분의 1, 6분의 2, 6분의 4, 6분의 5 2,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가 연속인 거예요. 여기서 6개가. 돼요? 그러면 이 6개라는 게 5개의 영역이 있죠. 0부터 5까지니까. 그럼 총 30개가 일단 불연속일 거예요. 한 놈만 변하는 거니까. 30개가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그 격자점들에서 보면 되죠. 이제 이어지는 거.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이 4가지 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1일 때 보겠습니다. A가 1일 때 우선 보면 이 안에 fx 안에 A가 1일 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다 0이니까 영향을 받지 않고, 얘네들은 1 들어갔을 때 같이 빠지죠. 그러니까 1의 그 변화에서 같이 빠지니까 얘는 연속입니다. 불연속이 아니에요. 자, A가 2일 때를 볼게요. A가 2일 때는 얘랑은 같이 빠지니까 연속이죠. 근데 A가 2일 때 얘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얘는 2보다 좀 크면 1이고 2보다 좀 작으면 0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요. 불연속 맞네요. A가 2일 때. 얘 오케이, 불연속. 그리고 A가 3일 때에는 얘가 3이고 얘도 3이면 둘 다 얘는 1.5고 걔보다 좀 크든 작든 얘 영향 주지 않고 얘도 영향 주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기 때문에 같이 빠지는 거니까 얘는 연속이에요. 그리고 A가 4일 때는 얘도 영향받고 그 서로 영향받는 애들끼리 빠지고, 얘네도 서로 영향 주는 애들끼리 빠지고, 그러니까 얘도 연속이 되죠. 그러니까 한 개 추가해서 30개에다가 한 개 추가한, 격차점들 한 개 추가한 31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번 문제는 일단 범위를 나눠야 되죠. fx를 구하려면.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인 실수 k의 범위는 이거다. 상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를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얘 무한대로 가고 얘 0으로 가죠. 그러니까 x인 거예요. 이렇게. 또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0으로 가겠죠, 이번에. 얘네들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이렇게. 절대값 x가 이제 1이면 얘네가 다 1, 1, 1, 1이니까 0으로 가네요. 이렇게. 이걸로 이제 f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1과 마이너스 1, 여기 1,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양쪽에서는 이렇게 되고, 딱 그 함수값일 때에는 0이고, 그 이하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y는 fx예요. 그런데 이 k, 이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라고 했어요. 3개. 그럼 저 2차 함수의 특징을 일단 그려보면, 얘는 x제곱을 평행이동한 거죠. k만큼. 양쪽으로. 그럼 원래는 원점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 맞죠? 근데 얘를 갖다가 좀 옮기면, 여기서 이렇게 옮기면 여기서 교점 하나 생기고, 얘도 옮겨지면서 얘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교점 하나 생기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3개 만들어지겠죠. 좌우로 이렇게 k만큼 이동했을 때. 그러면 이 k만큼 이동했을 때 3개에서 만났는데 언제까지 3개에서 만나느냐가 관건이네요. 그러면 이게 좀 이거 너무 이제 뻔한 유형인데, 여기가 접선인 거예요. 자, 언제까지냐면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여기 접하는 순간, 여기 딱 접할 때, 이게 발생하면 2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그 전까지는 3점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와 이 y는 마이너스 x, 이 1차식이랑 판별식이 0이다.
접한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계산. x-k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x랑 같다고 해요. 전개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x 플러스 k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얘는 x제곱 뭐 플러스 x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의 제곱이 0. 자,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게 바로 접할 때 0입니다. 됐나요? 얘네 둘이 죽고 그럼 k가 4분의 1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k는 0보단 커야 돼요. 이동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k가 이동은 해야 세 점에서 만나는데 언제까지? 4분의 1까지만. 그래서 이 범위가 a가 0이고 b가 4분의 1이어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9번의 답은 1번이에요.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여기 집합 x 1, 2, 3, 4, 5가 있고 여기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여기 합성함수 보이죠? 이 합성함수랑 이 4하고 5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랑 합집합을 했더니 1, 2, 3, 4, 5 x 집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fx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집합? 원소 안에 1, 2, 3을 반드시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4랑 5를 원소로 갖고 있든지 말든지는 상관이 없는데 1, 2, 3을 원소로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fx 1, 2, 3, 4, 5 이렇게 있고 자, 요렇게 함수에 계산을 해주면 fx가 나오겠죠. 요렇게 fx가 나와요. 1, 2, 3, 4, 5 x에서 x로의 함수.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f를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f 합성 f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 2, 3, 4, 5 이해가 되나요? 그럼 우리는 일단 최종적으로 여기서 1, 2, 3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고요. 4나 5는 포함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1, 2, 3을 포함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fx에 이렇게 여기선가 5개가 출발해서 오죠. 거기서 또 이렇게 오죠. 그 경우를 나눠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fx 자체가 그냥 1, 2, 3인 거예요. 그래서 1, 2, 3으로 이 5개가 1, 2, 3으로 수렴하고 다시 1, 2, 3이 1, 2, 3으로 대응되는 거.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fx가 1, 2, 3, 4거나 또는 1, 2, 3, 5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 fx가 1, 2, 3, 4, 5 다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다 들어오면은 다 나가겠죠. 그러니까 다 들어오면은 다 나가기 때문에 이 4랑 5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4랑 5도 다 5팩, 5팩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 되니까 모든 게 다 골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가 되게 심플한 거예요. 요 경우의 수는 그냥 5팩토리얼이죠. 5개가 이게 5개가 다 골라져야 된다는 말은 이 5개가 하나씩 다 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함수니까. 왔던 게 다시 또 그 방법대로 다시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함수 연산 거쳐서 가는 거니까 그냥 5팩토리얼 120까지가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너무 쉬워요. 그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얘가 1, 2, 3이 나오려면 이 같은 연산에서 1, 2, 3이 나오려면 기존의 것도 이 F1, 2, 3이 이제 선택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경우는. 그럼 얘가 1, 2, 3으로 가주려면 기존에 있던 1, 2, 3도 1, 2, 3으로 와줬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소리죠. 뭐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 2, 3은 반드시 1, 2, 3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야 선택이 됐을 때 이 첫 번째 경우는 이거니까 4랑 5는 선택 안 돼도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일 때 얘네들도 다시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고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이 골라지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3팩에다가 이 4는 어디로 갈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1, 2, 3 아무 데나 하나 가주면 돼요. 왜냐면 fx가 1, 2, 3만 있고 4랑 5 없댔으니까 4랑 5는 못 가요. 아직 1번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 셋 중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셋 중 하나 곱하기 3, 3 이렇게. 그럼 얘는 6, 9, 54가 됩니다. 54가지. 이렇게. 이제 이 경우만 구해서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꼼꼼하게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fx가 1, 2, 3, 4가 골라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좀 내릴게요. 이거 이렇게 내려주고 이 경우를 이제 따질 땐 이게 4개인 거죠. 이렇게 될 때죠. 요게 이제 대칭이 되는데 그 대칭이 될 때 경우로 나눠야 합니다. 1번 경우 뭐가 있냐면 F 합성 F 이게 1, 2, 3일 경우로 일단 계산을 해주고 또 두 번째 F 합성 F라는 게 1, 2, 3, 4일 때 이런 걸 나눠줘야겠죠. 나누어줘야 됩니다. 이게 4개이니까 지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우 1, 2, 3, 4가 1, 2, 3으로 다 오는 경우, 이것로만 오는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러니까 1, 2, 3, 4는 1, 2, 3으로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기존에 있던 1, 2, 3, 4도 여기에 1, 2, 3으로 와줘야겠죠. 이 모양이 그대로 가는 거니까. 1은 1, 2는 2, 3도 1, 4는 3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 1, 2, 3, 4가 여기 1, 2, 3에 가고 여기 1, 2, 3, 4가 이렇게 1, 2, 3에 가겠죠. 여기 4는 그럼 반드시 5가 와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를 한번 세주면 이게 몇 가지죠? 이 경우에서 자 1, 2, 3, 4 4개가 1, 2, 3에 가야 되니까 어느 하나는 같은 곳으로 가야 돼요. 이건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요. 뭐 3, 4 이렇게. 얘네들은 항상 이제 같은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로. 이해되죠? 그럼 셋 중에 하나로 가요. 곱하기 3. 그럼 나머지 1, 2 남은 애들은 그대로 가거나 X자로 가거나 두 가지 이렇게 되죠. 그럼 6, 6에 36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36까지예요. 자, 36개. 그리고 이거. 이번에 합성했을 때 그게 1, 2, 3, 4일 경우로도 봐야 돼요. 합성했을 때 1, 2, 3, 4일 경우. 이게 아니라 이번엔 1, 2, 3, 4일 경우. 이렇게. 그럼 이 1, 2, 3, 4가 1, 2, 3, 4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보면 이 합성해서 가야 되니까 이 원래 4개가 4팩토리얼이죠. 아무데나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그렇게 왔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요. 4팩. 그런데 이 5는 5로 가지 말고 이 4개 중에 한 군데로만 가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4. 얘는 24 곱하기 4니까 96. 그럼 96하고 36 더해주면 132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게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 264개입니다. 이거 2번은 264개. 또 얘는 54개. 얘는 120개. 174 이렇게 되겠죠. 더해주면 8, 3, 1. 438가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0번의 답은 3번이에요.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면 시그마로 합쳐줄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1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 플러스 3k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n 제곱 안으로 들어가요. 요렇게 맨날 했던 모양이죠.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을 써주고 얘 x로 치환하니까 x제곱. 그럼 얘 밑은 1부터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가요? 4로 가죠. 이렇게. 그리고 n분의 3이 dx니까 3 해주고 3분의 1 앞으로 내려와주고. 최종적인 계산은 3분의 1에 앞에 3분의 1 나가주면 9분의 1 되겠죠. 그럼 x 세제곱에 1 4 넣고 4 넣으면 64, 1 넣으면 1, 그럼 63, 9분의 63.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21, 3으로 약분하면 7. 최종적인 정답은 7이 됩니다.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면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뭐 하죠? 일반항과 이제 이 합의 관계식을 쓰죠. n 플러스 1번째를 한번 써주고 여기 n 플러스 2는 a의 n 플러스 2의 제곱. 거기서 이제 원래 있던 식 sn 플러스 sn 플러스 1는 a n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위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줍니다. 빼주면 a n 플러스 1 될 거고 더하기 a n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이게 n이 뭐 자연수니까 n이 1 이상일 때 성립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약분되죠. 1은 a n 플러스 2 더하기는 얘를 약분됐고 빼기 a n 플러스 1 이렇게 합차 공식. 그럼 따라서 a n 플러스 1에다가 1 더하면 이게 바로 a n 플러스 2가 나오는데 n이 1부터 1 이상일 때 자연수일 때 성립하니까 a2부터 성립하겠네요. 그럼 a1이 문제가 주어졌고 이거를 여기다 1을 대입해서 a2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2는 1 넣어요. s1 더하기 s2는 a2의 제곱. 그럼 얘가 a1이죠. a1이랑 똑같죠. 얘는 a1 더하기 a2는 a2의 제곱. 근데 a1이 문제에서 10이라고 했으니까 얘 10, 20이에요. 20. 그리고 2의 제곱 마이너스 20은 0. 그럼 a2, 4, 5, 20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 또는 5인데 각 항의 양수라고 했으니까 5네요. a2는. a2가 5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니까 A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8층만 올라가주면 되겠죠. 즉 8 더해주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3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범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공차 1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답 19라고 쓰면 난리 납니다. 꼭 A가 2부터 성립한다는 거 꼼꼼하게 개념 잡고 가요. 23번 문제를 볼게요. 양변에 미시 10인 상용 로그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 미시 10인 로그를 씌워주면 그 x 내려오고 로그 2 더하기 y 내려오고 로그 5 이렇게 되죠. 여기 값을 줬네요. 0.3, 0.7. 얘 넣어요. 0.3x, 0.7y 이게 바로 10 이상이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x, y에 대하여 요거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의 정수 부분을 구하여라. 이런 거는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잖아요. 얘를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이제 m이라고 놔요. 최소값을 이제 m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이 부등식 이 영역을 그리면 자, x에다 0 넣어봐요. x에다 0 넣으면 이 원래 y는 뭐예요? 이 원래 이퀄로 이제 보고 그 영역 색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잠깐 이퀄로 생각을 하고 x에다 0 넣으면 0.7분의 100이니까 0.7분의 10이니까 7분의 100. 그럼 10몇이죠. 10몇. y절편은 10몇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y에다 0 넣어보면 이 x는 3분의 100이죠. 33몇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의 이제 얘가 이거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 주면 y가 더 크다니까 윈 영역. 여기의 윈 영역이 이렇게 됩니다. 영역이 돼요. 그리고 얘는 원점이에요. 원점.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반지름이 루트 m인 그런 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뭐죠? 여기 딱 접할 때네요.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최소가 됩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순간을 이제 한번 구해보면 이 원점이랑 이 직선이랑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해주면 여기 직선, 직각이 되겠죠. 왜? 이게 바로 이게 왜 직각이 되냐면 접하니까 원에. 그럼 여기 0,0. 이 직선 양변에 이제 100을 곱해볼게요. 3x 플러스 7y는 이제 뭐 100이라는 이런 직선이랑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해 9 플러스 49분에 0,0 넣으면 10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게 m이에요. m. 루트 나왔으니까 그냥 제곱 한번 해볼까요? m 제곱은 58분의 만입니다. 얘가 대략 몇이죠? 이거 계산 한번 해보면 만 나누기 58, 1, 58이 들어가고 00, 12, 4 이렇게 되죠. 그럼 58이 몇 번 들어가요? 그럼 0, 4, 1, 140. 그럼 2, 3 들어가나? 3 안 들어가죠. 2. 그럼 172점 몇이에요? 이게 172점 몇. 그럼 우리가 m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144보다 크고 169보다 크네. 169보다 크고 그 13의 제곱, 14의 제곱, 196보다 작으니까 이게 13점 몇이네요. 루트 씌우면 m이 13점 몇.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라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13이 답이 되겠네요. 됐죠?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이 다항함수 gx와 자연수 k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대요. 이게 fx가 이제 나와 있는데 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라.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함수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할 때 k값을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땐 x 플러스 1이에요.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1, 2 이렇게 있을 때 2보다 크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죠. k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여기를 지나 2,1을 지나죠. 여기를 지나게 기울기 k에게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그래프고 또 이 g1이라는 값이 gx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개형을 그려볼게요. g1이 여기 4분의 1에서 3 사이에 이렇게 값이 있대요. 그 말은 gx가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 연속이어야 되고 좌미분계수와 같게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우미분계수랑 같게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미분계수가 k잖아요. 지금 이 연속이니까 여기를 지나주고 최소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g가 1차는 아니라는 거죠. 2차도 아니고 최소 3차다. 그래프 개형상. 다항함수 gx라고 했으니까 웬만하면 3차에서 끝나겠죠. 뭐 4차일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럴 일은 없죠. 이런 그래프 개형 지금 준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쓸게요. 여기서 연속이다를 일단 써보면 g0이 1이다. 또 g2가
1이다. 이런 값을 알 수 있어요. 또 여기 미분계수가 1이니까 G'0이 1이다. G'2가 K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 미분계수가 K니까.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gx가 3차 함수인 걸 알았으니 gx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얘가 0하고 2를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오죠. 자, gx 한 번에 저 두 개를 보고 식을 세울게요. 0하고 이렇게 2를 넣으면 ax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0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1 나오고 3차식이니까 저거 잘 모르고. 자, 그 다음에 g'x를 구해보면 얘 미분하면 얘 그대로 쓰는 거고, 근데 어차피 0 넣을 거죠.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얘 살아남으니까 항상 걔가 다 죽어요. 얘도 미분하면 a가 남으니까 얘도 남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0 넣어서 이제 값은 얘가 가운데 게 미분된 얘가 살아남은 거기다가 0을 넣은 이게 바로 1이라는 말입니다. 즉 b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임을 알 수 있어요. 되죠? b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문제에서 G1의 그 범위가 4분의 1, 4분의 3. 자, 이제 정리해서 자, 한번 쓸게요. 자, 오른쪽에다 써주면 G1 첫 번째 4분의 1에서 자, 1을 넣어봅시다. 일단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했으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번에 1을 넣어줍니다. 1 넣으면 그냥 1이죠. 얘도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1 넣으면 A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가 플러스 1 이게 바로 4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양변에 1을 빼줄게요. 1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부등호도 이렇게 바뀌고 A 마이너스 2분의 1 양변에 2분의 1을 더해요. 즉 4분의 2를 더해요. 그럼 이렇게 좀 써주면 여기 4분의 3 얘는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우리가 아직 안 쓴 정보 요거 미분해서 2 넣는 거. 그럼 얘 미분해서 2 넣을 때도 얘 미분했을 때 얘네 둘에다 2 넣는 거겠죠. 2 넣으면 2 여기다 2 넣으면 2a-2분의 1 이게 바로 k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지금 이제 a에 관한 범위를 알고 있고 a랑 k랑 얽힌 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k가 자연수일 때.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되는 그 a 값이 뭘까요? 이 사이에 있는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볼까요? k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 빠르게 할게요. 일단 양변에 2를 곱해요. 2분의 3 아이고 여기는 2분의 3 여기는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방금 곱했고 2분의 1을 뺍니다. 얘는 1이 되고 2분의 1 빼면 2가 되겠죠. 이렇게 빼기 2분의 1 이렇게.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요. 그럼 여기서 이게 2를 곱하면 2 그게 바로 k 2를 곱하면 4 이렇게 되니까 k 값이 뭐예요?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가 3이에요. 3 k가 3입니다. 자연수라서 정답은 3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끝. 뭐 k를 알면 a도 알 수 있죠. 그럼 a를 아니까 뭐 g 몇을 구해라 라는 문제도 우리가 만약에 나왔으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k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까지 지울게요.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일로 가는 거를 우리가 평소 때 이런 거 풀 때 뭐 A 이렇게 B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묶으면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할 때 뭐 A, B, B, 뭐 A, A, B, A, A 이런 식으로 있으면 원래는 한 칸 그리고 위로 두 칸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두 칸 이렇게 또 위로 한 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로가 한 번에 있으면 B, B, B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된다 이거예요. A, 뭐 B, B, B 이런 식으로 얘네 묶어 다녀.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반드시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 얘가 뭐 이 사이에 있으면 얘네 셋이 연동되고, 이 사이에 있으면 얘네 셋, 이 사이에 있으면 얘네 넷, 이 사이에 있으면 얘네 다섯. 그러니까 B끼리 묶여 있으면 무조건 된다. 오케이? 자, 무조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를 한번 볼까요? 안 되는 거? 언제 안 되는지? 이거 여기가 이 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 A라고 했고 위로 올라가는 건 B라고 했잖아요. 경로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배열을 할 때 여사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원래는 8팩토리얼을 5팩, 3팩으로 나누는 거죠. 거기서 뺄 거예요. 뭘 뺄 거냐? B를 먼저 세워요. 이렇게. 그리고 이 A 5개를 여기 사이사이에 분배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3 이상의 길이가 안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걔네들 싹 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뭐 이런 경우겠죠. A, A 이렇게 묶고 A, A, A 이렇게 5개를 여기 네 군데 배치하는 경우가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A, A를 묶고 또 A, A 묶고 이렇게 그러니까 3개가 안 되게 얘네 이 3개를 이 네 스팟 중에 3개를 골라서 넣을 거를 경우로 나눈 거예요. 됐나요? 자, 4개밖에 영역이 안 되니까 계산을 해주면 이 4개 영역 중에 두 놈이 들어갈 자리를 하나 고릅니다. 4개 중에 한 개를 골라요. 여기. 그럼 여기 A 2개 들어가고 나머지 게 한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끝. 4가지. 돼요? 여기 이 4개 영역 중에 우선 이 A들이 들어갈 장소를 3개 골라요. 그럼 골랐죠. 3개를 골라요. 그 다음에 그 3개 중에서 어느 자리가 혼자 들어갈래? 라고 셋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31. 이게 4, 3, 12, 12가지죠. 그럼 이게 4가지, 12가지에서 총 16가지가 6건이 나오게 돼요. 계산해 줄게요. 8, 7, 6, 5팩이니까 이렇게 3팩 6 없어지고 56에서 16을 빼면 최종적으로 25번의 정답은 40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2019학년도 경찰대 1차 시험 수학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문제가 좀 이제 어려웠을 수 있는데 문제를 푸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